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초계기 추락으로 인해서 순직하신 네 분에 대해서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럼 영상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부산 백스코에서 국제해양방위사업전 마덱스가 열렸는데요. 그런데 이번 마덱스에는 해군의 장비뿐만 아니라 해병대를 위한 장비도 많이 전시되었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S&T 다이나믹스가 전시한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된 120mm 박격포였습니다. 그러나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된 120mm 박격포는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마덱스에 전시된 해병대용 장비 중에서 저의 관심이 집중된 건 다름 아닌 해병대를 위한 상륙작전용 다련장입니다. 지금 해병대는 천무가 아닌 상륙작전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다련장을 개발 중이고 이미 이 다련장은 필리핀에서도 대함탄도미사일과 함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요즘 마덱스 때문에 무인전력 지휘함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니까 아마 제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 좀 틀리고 해서 제 말을 여러 가지 해군의 계획안 중에서 하나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미안하지만 이건 이미 해군이 확정한 안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야기한 무인전력 지휘함이 실질적으로 정규 항모라는 이야기는 마덱스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해군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이 여전히 중기계획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으로 항공모함 건조 사업을 취소시켰지만 국민적 반발을 걱정해서 그냥 사업은 유지만 해놨기 때문에 여전히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은 우리나라의 중기계획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이 사업을 무인전력 지휘함으로 계획 변경을 합참에 요청할 생각이고 5월 말에 합참회의에서 사업 계획 변경안을 보고한다고 합니다. 현재 해군은 이 사업을 기존 항모 건조 예산으로 잡혀있던 대략 2조 6천억 예산안에 추진한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최대한 예산 증액을 막아서 어떻게든 사업이 취소되는 걸 막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군이 생각하는 새로운 항공모함은 현존하는 함선 중에서 지금 가장 비슷한 함선은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터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의 캔버라급이나 터키의 아나돌로함 같은 경우를 보면 이 함들은 전부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1세급을 기반으로 하는 함선들입니다. 그런데 이 함선들은 원래 상륙함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F-35B도 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함선들이지만 정작 이 함선들은 F-35B를 운용할 수가 없어서 문제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탈리아는 F-35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스페인보다 F-35에 대해서 더 잘 알았고 그래서 이런 이탈리아가 상륙함이자 F-35B를 운용하는 경항공모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트리에스터급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아메리카급을 빼고는 현실적으로 상륙함 중에서 실질적인 F-35B의 운용 능력이 있는 함선은 지금으로서는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터급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추종하는 함선을 이야기하게 되면 트리에스터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하는 함선은 트리에스터급보다는 좀 더 큰 함선입니다. 왜냐하면 트리에스터급은 만재 배수량 38,000톤급 함선이지만 지금 우리 해군이 원하는 함선은 기준 배수량 4만 톤의 만재 배수량이 대략 6만 5천 톤급 함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제가 우리의 항모가 미국의 아메리카급이 아닌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터급과 가장 가깝다고 하냐면요. 그 이유는 바로 복층 경납고 때문입니다. 아메리카급도 상륙함이면서 F-35B를 운용하지만 이 함선은 F-35B의 운용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경납고를 단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륙함이라기보다는 F-35B 운용 전용항 공모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트리에스터급은 복층 경납고를 만들어서 여전히 상당한 상륙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F-35B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함선 중에서 우리가 만들려는 항공모함과 가장 비슷한 함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터급이 가장 비슷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의 항모는 트리에스터급보다 훨씬 대형이기 때문에 더 넓은 경납고와 비행갑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무인전투기를 위한 사출장치도 탑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이야기한 건 각 업체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해군이 지금 사업 변경을 하려는 사업 변경안인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해병대의 다련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 마덱스에는 해군 장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병대의 장비들도 전시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마덱스에는 S&T 다이나믹스가 전시한 해병대용 120mm 박격포도 전시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상륙작전용 소형 전술 차량 탑재형 120mm 박격포 체계라는 이름의 차량입니다. 물론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된 해병대 전용 120mm 박격포가 이번 마덱스에서 처음 등장한 건 아니고 기존의 다른 행사에서도 등장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박격포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시나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 박격포가 가지는 의미는 해병대의 장비가 육군에서 독립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까지 해병대는 상륙장갑차 등 일부 특수한 장비를 빼고는 육군이 사용하는 장비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는 육군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작전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바로 이 장비들을 배에 실어서 상륙작전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병대가 육군의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해병대는 과거부터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갈수록 해병대의 역할이 확대되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드디어 해병대만을 위한 전용 장비들을 도입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120mm 박격포 차량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해병대의 상륙작전에 최적화된 화력지원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을 해병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병대는 단순하게 박격포만을 해병대 전용 장비로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다련장도 해병대 전용 장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람들의 관심을 별로 받지는 못했지만 해병대 전용 다련장은 이미 이번 마덱스에 전시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해병대 부스에서 전시하고 있던 고성능 다련장이라는 차량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이번 해병대 부스에 무인 차량 등 여러 가지 차량이 전시되어 있어서 이 차량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실은 이 차량이 지금 실제로 개발 중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184.9억을 들여서 해병대용 상륙형 다련장 발사대 체계통합 기술로 개발 중이며 주로 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해병대 출신 분들도 마덱스에서 그 모델을 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번 마덱스에 전시된 모델의 설명란에는 거의 모든 수치가 00으로만 표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서는 대체 이게 무슨 장비고 성능이 어떠한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로 마덱스에서도 알 수 없던 해병대의 상륙형 다련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는 해병대를 위해서 별도의 다련장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2년 전부터 해왔고 그래서 이 사업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소개했을 때는 별도의 차량 없이 거치대만 있고 무인으로도 운용할 수 있는 발사대를 이야기했을 건데요. 마치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전술탄도미사일 1의 발사대로 사용 중인 무인 발사대와 같은 발사대가 개발되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사대는 상륙함에서도 다련장을 발사할 수 있고 흔들리는 상륙함의 롤링 피칭을 파악해서 탄을 발사하는 능력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 후로 제가 소개했던 게 바로 해병대를 위해서 한국형 하이마스를 개발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하이마스처럼 우리 천무다련장의 발사대를 2개에서 하나로 줄인 다련장을 해병대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화에서 각종 전시회에서 무인 다련장을 선보인 걸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병대용 다련장은 이 3가지가 후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병대가 선택한 다련장은 바로 이 3가지 다련장의 특징을 전부 가지고 있는 다련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차차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이번 마덱스에서 해병대가 전시한 전시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해병대가 원하는 다련장은 상륙작전을 위해서 최대한 경량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게가 17톤을 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 무인은 아니고 유인 차량에 탑재되고 그 대신 다련장을 발사할 때는 외부에서 통제하는 형식으로 완전히 무인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다련장은 바로 상륙함선에 올려진 상태에서도 발사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다양한 탄을 발사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점이 나오는데요. 무슨 점이 재미있냐면 결론은 해병대의 다련장은 무게 31톤인 천무의 거의 절반에 그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발사기는 미국의 하이마스처럼 천무에 탑재되는 발사기 2개 중에 하나만 탑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발사기를 하나만 탑재하기는 합니다. 다만 발사기의 규격이 천무와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해병대의 다련장은 천무보다도 더 다양한 탄을 발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격의 발사기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에 소개할 때도 다목적 발사기 사업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해병대는 이 발사기에서 최대한 다양한 탄을 발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우리가 개발 중인 대함탄도미사일은 바로 이 다련장에서 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해병대의 다련장은 우선은 유인 차량에 올려지며 무게는 17톤 이하, 그리고 새로운 규격의 다련장 발사기를 사용하고 상륙함 위에서도 발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발사 시에는 완전히 무인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대함 탄도미사일까지 발사가 가능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웃기는 이야기지만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이 해병대의 상륙용 다련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필리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각종 전시회에서 한화가 무인 천무 발사대를 전시하는 걸 보신 적 있죠? 그런데 그건 한화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기가 아니라 바로 미국의 AML이라는 무인다련장을 모방한 건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중국은 지금 접근 거부 전략 A2AD 전략이라는 걸 펼치고 있고, 그래서 미 해병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의 도련선 안에 있는 작은 섬에 소규모 해병대를 상륙시켜서 바로 이런 AML 같은 장비로 중국 해군을 공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연하지만 미국 해병대가 바로 이런 작전을 펴려고 하는 곳이 필리핀입니다. 그리고 물론 필리핀도 이런 미국 해병대의 작전을 흉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미 중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일부 무인도를 점령하고 불법적으로 군사시설을 건설했는데요. 당연히 중국과 전쟁이 나면 필리핀은 이 섬들에 자신들의 해병대를 파견해서 섬들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리핀이 이 섬들을 지키려면 바로 미 해병대의 작전과 비슷한 작전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필리핀이 우리나라의 천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정확히는 필리핀이 관심이 있는 건 천무는 아니고 바로 미국의 AML과 같은 장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화는 주로 필리핀의 무인 천무를 제한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완전히 무인화된 차량을 운용하려면 고도화된 네트워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지만 필리핀군에는 그럴 능력이 없고요. 그래서 필리핀이 필요한 건 무인 다련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사람이 운용할 수 있지만 능력은 미국의 AML과 비슷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해병대용 다련장인 것입니다. 결론은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해병대용 다련장을 도입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미 개발하고 있는 280mm 대함탄도 미사일을 운용해서 중국 해군을 방어할 생각인 것입니다. 물론 필리핀에는 인도로부터 도입한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도 있지만 문제는 필리핀 해병대가 작은 섬에 이런 브라모스 미사일을 상륙시켜서 운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량화에서 상대적으로 상륙 능력이 떨어지는 필리핀 해병대도 운반할 수 있고 상륙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으며 대함탄도 미사일을 탑재해서 중국 해군도 견제할 수 있으며 미 해병대의 AML 같이 완전히 무인화되지 않아서 고도의 네트워크가 없이도 운용 가능한 시스템이 필리핀에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해병대용 다련장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필리핀이 아무리 미국의 AML 같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 비싼 미국 장비를 돈이 없는 필리핀 해병대가 도입할 수 있을까요? 아마 너무 비싸서 필리핀은 AML을 도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AML에는 프리즘 대함탄도 미사일이라는 대함 PRSM도 있고 이 프리즘 미사일이 우리의 280mm 대함탄도 미사일보다 크기도 크고 사거리도 더 길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서 필리핀이 사기는 힘들죠. 그래서 필리핀이 관심을 가지는 게 AML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우리의 해병대용 다련장과 우리의 280mm 대함탄도 미사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요는 필리핀에만 있는 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마 베트남 등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해병대의 상륙작전용 다련장은 개발이 끝나기 전부터 이미 관심을 가지는 해외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한화가 각종 전시회마다 무인화된 천무를 전시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화가 무인 천무를 전시해서 우리 해병대에게 제안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보다는 해외 수출을 위해서 같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필리핀이 아예 없는 시스템을 자신들의 개발비를 들여서 도입하기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이미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는 것이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우리는 본격적으로 해병대를 위한 상륙작전에 최적화된 새로운 다련장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은 주로 발사대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정확히 어떤 차량에 탑재할지도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중형 전술 차량의 장갑파 모델에 탑재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지만요. 그러나 확실한 건 이 해병대용 다련장은 해병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전력 증강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냥 육군의 장비를 그대로 도입해서 사용하는 게 아닌 해병대만을 위한 상륙작전에 특화된 장비라는 점에 저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다련장은 서북도서 등에도 배치되어서 이 다련장에 대함탄도 미사일을 탑재해서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북한 해군을 공격하는 데도 사용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다련장이 이미 사라져버린 우리나라의 지대함 미사일의 기능도 같이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 다련장이 해병대에 배치되면 해병대의 전력이 대폭 증가하지 않을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